네, 오늘 우리 너무나 유명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 소개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지금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 국가는 이렇게 패망하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오늘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양력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조선일보 기자하셨고 시사월간지 월간조선의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황장엽 망명특종보도로 제1회 대한민국 언론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 대한민국 건국의 기획자들로 정경련 시장경제대상을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펜앤마이크 대기자로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의 생각을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에 무지한 국민은 올바른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같은 고통을 그 국민들이 또다시 져야 한다. 나라는 이만용이 아니라 임금 고종이 팔아먹었다. 고종을 계몽군주 또는 항일군주로 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하고 너무나도 좀 다르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용삼 선생님을 쉽게 만나는 유튜브가 사랑침례교회 김용삼 기자의 근현대사 바로 알기, 또 이승만 TV, 펜앤마이크 TV에서 여러분들이 김용삼 선생님을 자주 뵙게 됩니다. 요 비슷한 책으로 우리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고요. 요 저자가 우리 박종인 조선일보 기자분이신데,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김용삼 선생님하고 이 박종인 기자가 또 대담한 그런 요 책을 가지고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고종이 뭘 잘못했느냐? 매간매직, 국부 유출, 사치와 향락, 측근 정치, 백성 학살, 일제 뇌물수뢰, 가학적인 세금, 개혁 세력 탄압, 이런 참 여러 가지 한 내용이 매국노 고종에도 잘 나와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독서 클럽에서 하고자 하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요 정도로 제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김용삼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편집장을 하고 나니까 언론사에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대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대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부분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근대사 쪽으로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 특히 근대사에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세계사 시각에서 우리 근대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는 차원에서 쓴 책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근대사라는 세계사 판 위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런 화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세계 패권국은 미국이죠.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시계바늘을 1세기나 1세기 반쯤으로 돌리면 그 당시에 패권국은 영국이었고, 그 영국에 도전하는 패권 도전국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러시아가 영국은 이제 그 해양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만 해도 육상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해외에서 많은 뭐 물건이나 이런 거를 수입하고 수출하려면은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 게 가장 비용이 싸요. 그래서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섬나라니까 그런 그 해양 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세계 패권을 차지했는데 러시아도 야 우리도 그럼 바다로 나가서 뭔가 우리 이권을 찾아보자 하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까 영국이 틀어막는 거예요. 흑해로 해서 지중해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흑해에서 틀어막아 가지고 크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인도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틀어막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갈 길이 없으니까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동쪽으로 오다가 그때 한반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영국과 러시아라는 이 그레이트 게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종시대였습니다. 이런 영국과 이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큰 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근대사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놓여있는 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매우 좀 그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굉장한 그 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을 보면 중국은 그 물류가 저 양자강 남쪽 지역에서 북쪽 그 북경 지역으로 이 그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바로 요 오른쪽에 한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적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차지할 경우에 자기네들의 해상 물류가 끊기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는 잇몸과 이의 관계다, 순망치안의 관계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에게 호의적인,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세력이 한반도를 차지하도록 계속 간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으로라도 그 제압을 가했습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세가지고 한반도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 대륙으로 향하는 일종의 아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일본의 복부나 심장을 노리는 흉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특히 한반도의 생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반도에 일본이 적대하는 세력이 차지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한반도를 차지해서 대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확보를 하거나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 분단을 시켜서 한쪽만이라도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 일본 사람들의 한반도관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러시아가 한반도로 막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 1896년에 일본이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한반도를 반으로 찢자. 그래서 39도선 내지는 38도선으로 그 위쪽은 러시아 니네가 가져. 아래쪽은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일본이 1896년에 제안을 합니다. 그때 러시아가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가 다 차지할 건데. 그래서 거부를 해요. 1900년에는 러시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거부를 해요. 만약에 그때 두 나라가 합의가 됐으면 한반도는 1896년이나 1900년에 분단이 됐을 겁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떠냐? 러시아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인데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은 연중 겨울에 4개월 동안은 항구가 얼어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쇄빙선 이런 게 없어서 배들이 드나들지를 못해가지고 4개월 동안은 항구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1861년도에 요 쓰시마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야 이거 쓰시마 섬을 점령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막 휘젓고 다니면 영국의 글로벌 러시아 포위망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861년에 쓰시마에 그 러시아 군들이 있는데 군함 3척을 딱 갖다 놓고 야 러시아 너 지금부터 그 바로 철수해. 안 그러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깨갱하고 쓰시마에서 퇴거를 합니다. 우리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사료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이때 이후 1861년 영국에게 한 방 얻어맞은 이후에 러시아는 어쨌든 이 일대에서 부동항을 얻어야 되는데 부동항을 얻기에 가장 유리한 지형은 한반도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그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자는 배가 고파서 뭔가 막 그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초원에 나가서 뭐 얼룩말이나 뭐 사슴이나 뭐 이런 걸 잡아먹죠. 그럼 이 사자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한 끼 식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얼룩말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내가 죽는 거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정글에서만 통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얼룩말이 될래? 아니면 사자가 될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얼룩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는 사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구한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반도 같이 이렇게 이 인구도 적고 뭐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다 그냥 얼룩말처럼 잡혀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인류라는 이 지혜로운 집단은 동맹, 외교, 합종연행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뭐냐?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큰 방패를 들고 긴 창 그리고 짧은 단도를 차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고 한편이 돼서 전쟁을 하는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좀 힘센 아이가 뭐 학교 가려고 하면 학용품도 뺏고 용돈도 뺏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삼촌한테 일르죠. 삼촌 제가 나 막 못 살게 굴어. 그럼 삼촌이 와가지고 너 이 자식 우리 조카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약하다고 해서 그냥 다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맹이라든지 외교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계속 유지해온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국가 지도부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느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야 한국 너희들 한미동맹 할 거야 아니면 중국하고 가서 살 거야 막 직접 앞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귀싸대기를 얻어맞거나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직접 합법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 한국은 이게 동맹인지 아닌지를 지금 의심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만 그랬느냐? 구한말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이 세 나라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의미는 지극히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5천, 뭐 북한은 우리가 빼고 친다 하더라도 인구 5천만에 지금 65만 대군에 이런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국인들 성질상 그 일대 완전히 다 작살냈을 거예요. 예. 그게 인류의 모습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고 조금 이 국가가 뭔가 좀 힘이 넘치면 이 옆에 있는 이웃 나라 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뺏고 싶은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억울하면 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뭐 툭탁 저기서 툭탁 하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뭐 이쪽으로도 나가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도 막혀 그러니까 동쪽으로 막 이동하는 와중에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은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한 거지만 그 전쟁을 끝내준다는 그 가머니설로 재미는 러시아가 많이 받습니다. 1858년에 아이온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하바rov스크 일대 이만한 땅을 뺏어요.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일대를 뺏어요. 이게 다 합치면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것만큼의 영토를 이때 말 한마디로 뺏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제2차 아편전쟁에서 러시아가 여기를 뺏음으로 인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하고 조선이 국경을 맞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만큼의 국경을 접하게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회화리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1년에 스시마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영국한테 완전히 이제 망신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한반도로 들어가서 얼지 않은 항구를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국이 지켜보니까 야, 조선 저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 좀 차리게 되는데 한반도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영국이 청나라에 그 외교를,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이용장한테 지금 저 조선이 저 큰일 났으니까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써준 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에요. 조선책략은 뭐냐? 너희들 지금 러시아가 니네 나라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하고 손잡고 청나라하고도 손잡고 일본하고도 손잡아가지고 러시아를 막어. 이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써있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막아라. 저는 처음에 이용장이 책을 써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사료를 보니까 이용장이 영국이 빨리 써서 줘. 그러니까 이제 이용장이 써서 준 거예요. 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배후에 미국이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제일 먼저 수교를 해요. 원래는 영국이 수교를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을 앞세웠느냐? 영국이 앞장서면은 러시아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미국 니네가 먼저 해.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 조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선에 우선 국제법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협상을 어디서 했느냐? 조선 땅에서 아니라 천진에서 했습니다. 이용장이 있는 천진에서 미국 대표 슈펠트하고 청나라 대표 이용장이 수교 조약문 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서 수교 조약문을 써서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문으로 또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걸 가지고 천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와서 야, 조선 대표 나와.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내용 이상 없지? 예, 사인해. 그래서 사인한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라 협상문조차도 청나라가 대신 써줬다. 자, 이제 그 영국하고도 수교하고 독일하고도 수교를 해서 이제 우리가
수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뭐 개항장애, 운영 문제, 그 다음에 관세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속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협상이 필요한데, 아니 이것들 무슨 국제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믿는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를 조선으로 보내서 앞으로 외교는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의 벼슬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외교통상부 차관 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멜렌도르프가 참판이라고 하는데, 이 참판은 차관입니다. 그래서 목참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독일 간첩이었어요. 우리 역사에 하여간 이게 수많은 간첩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이 독일 간첩이었습니다. 자, 이 멜렌도르프가 그 독일 사람인데, 그 당시 독일은 120개 정도의 이렇게 제국으로 찢어져 있다가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간신히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보니까 이쪽은 러시아가 있지, 이쪽은 프랑스가 있지, 독일이 어떻게 막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동쪽으로 관심을 돌리자. 야, 그 러시아가 보니까 조선에 관심이 많은데 조선에 어디 뭐 얘기 통할 만한 사람 찾다 보니까 독일 사람이 지금 조선의 외교부 차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멜렌도르프, 저 조선 사람들 잘 구워 삶아가지고 러시아하고 수교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로 수교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고종을 이제 막 구워 삶았죠, 이 양반이. 자, 러시아하고 그렇게 수교를 하면 큰일 난다고 조선청리하고 외교책까지 써서 그걸 막아놨는데 이 간첩 게임에 빠져가지고 덜컥 수를 둬버린 거예요. 응?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 공문 러시아입니다. 이 수병은 영국이에요. 영국이 러시아가 바다로 못 나오도록 지금 이렇게 글로벌 포위망을 구사하고 있는데 조선이 여기다 구멍을 뻥 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조러 수교하는 그 수교 조약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러시아의 군함은 자기네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조선의 어떤 항구라도 들어와서 정박도 하고 상륙도 하고 물건도 사고 물도 기를 수 있고 측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항구는 다 러시아에게 내주는 꼴이 되잖아요.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지금까지 헌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미국도 수교해, 영국도 수교해, 독일도 수교했는데 러시아 그 수교한 걸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조선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제1차 조로 미략이라는 거를 맺어요. 조선이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데 조선하고 러시아가 비밀리에 조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데 이 조로 미략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교가 이제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드디어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말로는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1885년에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는 1885년 거문도 점령, 1884년에 조러 수교, 1882년 뭐 미국과 수교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야, 그때 그 멀리에 있는 그 영국이 느닷없이 왜 거문도를 점령했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일본이 와가지고 막 민비를 시해를 했대. 막 뭐 죽일 놈, 막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이 천하의 이 불안당 놈들 이러면서. 근데 왜 죽였대? 그 왜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역사는. 역사는 이게 왜 이 시기에 왜 일어났을까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왜는
빼놓고 우리는 지금 연대기 순으로 막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듯이 뭐 1885년 거문도 점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기는 외우는데 이게 왜 일어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 역사의 무지렁이들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라는 저 지구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해군을 보내가지고 거문도를 왜 점령했겠어요? 러시아 너희들 말이야 조선으로 내려오면은 너희들하고 전쟁이야. 죽여버릴 거야 하고 러시아에 와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이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2년 동안 점령을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한심한 나라였냐면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왜?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한 달 후에 자기네 나라를 점령한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음풍록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이 좀 불쌍했나 보죠. 우리가 거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를 좀 쓸 테니까 그 사실을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영국 외무성이 외교문서로 거문도를 잠시 우리가 그 점령했다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 아니 그런데 이제 항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청나라에서 아니 조선은 자기네들 속국인데 속국의 그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했으니까 뭐래도 항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함이 거문도로 가는데 인천으로 잠시 와서 고종한테 지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 우리가 좀 항의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조선 땅이니까 조선 국왕 당신이 우리에게 그 항의권을 위임을 해주면 우리가 가서 항의해 줄게. 그래서 항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청나라의 북양함대의 사령관 정여창 제독이 조선 정부를 대신해서 거문도에 가서 영국 그 사령관한테 항의를 해요. 근데 항의하면 뭐예요? 이미 점령을 했는데 억울하면 사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